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사회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첫 번째 키워드는 공양비와 귀 무덤입니다. 이 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? 네,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의 저자죠. 아. 이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이 자신의 SNS에 공양비 사진을 올린 건데요. 네. 박 교수는 중국 우한에 있는 위안부 공양비 사진이라며 일본군이 위안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위안부가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압박받는 존재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. 뭐 위안부는 그러니까 뭐 매춘부라는 걸 증명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? 네, 이 최근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이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 이렇게 주장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. 이 박 교수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역사적 디테일에선 크게 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며 그 근거로 공양비 사진을 올린 겁니다. 박 교수는 다만 매춘부와 성노예로 보는 시각 양쪽 다 문제가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. 위안부는 곧 매춘부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공양비 사진을 올리면서 그런 주장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럼 귀 무덤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? 네, 그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, 공교롭게도 이 박 교수와 같은 학교 소속인데요. 이 호사카 교수가 이 박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이 박 교수의 공양비 해석이 일본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귀 무덤을 예로 들었습니다. 이 호사카 교수와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일본엔 어령신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믿음인데요. 이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종교처럼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군과 이 조선 백성의 귀와 코를 베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갖다 바친 건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죠. 네. 당시 히데요시도 이 귀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조선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해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란 거죠. 결론은 일본군이 공양비를 세운 게 위안비를 추모하려는 게 절대 아니란 겁니다. 이 박 교수가 호사카 교수의 이 주장에 적절하게 해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추모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는 원령들에게 내가 해를 당할까 일부러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억울하게 끌려가서 그런 원한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 되는 거네요. 참 듣다가 별 얘기를 다 듣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? 네, 두 번째 키워드 5천만 원으로 꼽았습니다.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? 네, 바로 비트코인입니다. 예.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.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. 이 비트코인이 첫 선을 보인 게 2009년인데 그때는 1비트코인당 0.007원 정도로 1원도 되지 않았습니다.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뛴 건데 특히 하루 만에 20%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. 그럼 하루 만에 이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네,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때문인데요. 이 테슬라가 15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겁니다. 테슬라는 조만간 소비자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살 때 돈 대신 비트코인을 내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테슬라에 이어 애플도 이 비트코인을 실물 경제의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아니라 진짜 화폐가 되는 거죠. 그러네요.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자로 알려졌지만 독특한 발상과 기행으로 더 유명한데요.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 경연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무려 1억 달러, 우리 돈으로 1,000억 원 이상 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, 자기가 그걸 공개해서 자기가 산 비트코인의 값을 더 올리고 뭐 이런 거네요.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? 마지막 키워드 미나리입니다. 그 영화 제목이죠? 네, 맞습니다.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삶을 다룬 영화 미나리가 한국 영화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. 워싱턴 DC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조연상, 아역배우상 부문을 수상하며 전 세계 영화상 61관왕을 기록한 건데요. 배우 윤여정 씨는 미국 연기상 21관왕이란 위협까지 달성했습니다. 지난해 오스카 4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룬 영화 기생충에 이어 오스카 입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는데요. 오스카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까지 오른 상태입니다. 미나리가 기생충의 영광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
이번 달 28일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4월 오스카상 시상식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영화 승리호라는 것도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팔려서 전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기염도 토했었는데 네, 맞습니다. 정말 한국 영화 대단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 권영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